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교실입니다. 은퇴하면 뭘 할까? 조용한 자연에 묻힌 전원생활, 우리와 사는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려고 전 세계를 떠도는 해외여행, 연금으로 살아가는 건 좀 부족하고 용돈이 되는 부업이나 소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경제적 활동, 그 일환으로 주식 투자. 이렇게 크게 장르를 세 장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고 여러 은퇴자, 예비 은퇴자분들과 의견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제4장 삶의 지혜편입니다. 67년이란 긴 세월 살아오면서 겪어보고 거쳐오는 과정에서 나름 지혜로 남은 경험들을 공유해보는 잡다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대단히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나는 이랬다. 내 생각은 이렇다. 절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하는 자기 생각을 정답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로지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그냥 이야기꾼으로 풀어보고 공감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로 폄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 속에 같은 은퇴자는 공감 또는 그냥 우찌우가 되기도 하고 또 뒤따라오는 예비 은퇴자분들에게는 여러 갈래 선택할 수 있는 길 중 한 길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을 엄선해서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냥 옛 이야기 듣는 라디오라 생각하시고 틀어놓고 가볍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 그 첫 편으로 오늘의 주제는 삶에는 다르다와 틀린다를 구분해서 보면 좋다로 잡아보았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정답이 있다고 그리고 내 생각이 내 결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저 미국 뉴욕까지 거쳐가는 동안 그냥 맹목적 질주였습니다. 그러니 늘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마음에 문도 열지 못하고 그냥 언제나 닥치면 해낸다로 아주 단순하고 독선적이고 자아가 강한 척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보다는 제 의견을 앞세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머리가 둔해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아니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 도대체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아이고야 답답해 쏙 터져 죽는다 등 나는 늘 옳은데 모든 게 상대방이 잘못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우기고 소리 지르고 내 주장을 관철시켜 흥분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늘 따라와. 나는 이미 그 길을 살아본 사람이야. 어린 너희들이 뭘 알아. 또 외식합시다 하면 4인 가족 다들 뭘 먹을래? 각자 의견이 나오면 주방장이 힘드는데 짜장면으로 통일, 짜장면 4개요. 그럴 거면 왜 물어보냐고 볼멘 소리지만 그냥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형식이고 주방에서 준비도 편하고 같이 나오면 같이 먹어서 좋고 통일, 끝.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 취향, 처한 환경, 직업,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늦게, 너무 늦은 나이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으면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대인 관계가, 나의 자식들과의 관계가 훨씬 유연하고 부드러웠을 것이고 나도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그런 옹고집으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도 옳고 너도 옳다. 다만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이다. 또 각자의 성격, 취향,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당연히 다른데 그걸 모르고 큰 소리로 주장하고 상대를 무릎 꿇이겠다고 저 용을 썼네요. 내가 자란 환경, 자라온 과정, 학교, 직장 등에서 보고 배운 것이 선이고 정이고 참이라고 생각하며 60이 넘으면 이제 자기 나름 인생관, 철학, 삶의 기준이 굳어져서 그것을 믿고 나만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다른 사람도 내 기준에 맞춰 평가하고 내 기준에 따르라고 내 기준을 강요하는 소위 말하는 꼰대지요. 참 어리석은 노인이 되기 쉬운데 뒤늦게나마 철이 들고 깨달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던 습관이 있어서 여전히 옛날 고집이 나올 때도 있지만 말을 하다가도 주장을 하다가도 멈칫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고쳐가고 열린 마음을 갖도록 의식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한 유튜브 쇼츠에서 개그맨 장동민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두고 토론을 하는 중 맞습니다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 사용 금지, 시간 제한, 콘센트 사용 금지, 아니 주인 마음이지, 금지는 심하지 않은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패널들 모두에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를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보니 아니 내 말도 맞습니다. 저 사람 말에도 맞습니다. 또 다른 사람 말에도 맞습니다. 다 맞대. 쟤 뭐야?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다만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해결책의 일부가 되니 모두 맞습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나와 의견이 다르면 다르다가 아닌 틀렸다, 그게 아니다, 내가 맞다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걸로는 안 돼, 너무 약해 등 상대방은 틀렸고 내 것이 가장 적합하다입니다. 저 또한 늘 그래왔습니다. 때로는 내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분하고 오래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늘 내 주장이 맞고 상대방이 뭘 잘 모르고 있다, 상황 파악이 덜 되었다 등 상대가 틀렸다는 결론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며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서로 손익관계가 심각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 듣는 상황이 되자 일단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바로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고 듣고 살짝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의견은 이렇다, 조금 다르다로 조금 보태는 정도. 과거 젊을 때 같았으면 끝까지 듣지도 않고 일단 내 생각과 다르게 말을 하는 것을 자르고 도중에 치고 들어가서 내 주장을 펼치거나 설득을 하려고 들거나 아니면 아예 첫 발언자로 나서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다 못해 희열을 느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독선적이고 무지하고 뭘 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적으로 했는지 참 낯이 뜨겁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앞에서 다룬 제1장 전원생활에 대한 얘기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골 절대 살 곳이 못 된다, 모기, 파리, 진해 등 벌레도 많고 시골 사람들 텃세도 심하고 도심과 멀어서 생활용품 구하기도 힘들고 저녁 6시만 넘으면 동네 불 다 꺼지고 적막 강산이 따로 없다, 시골 사람들 아무 때나 불쑥불쑥 대문 열고 들어온다 등 온갖 안 좋은 이야기로 저는 생활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 들면 병은 가까워야 하는데 시골은 잘못하면 죽는다 등 시골은 살 곳이 못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시골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맑은 날 밤에 잔디 위에 누워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세는 낭만을 얘기하고 텃밭에서 상추, 가지, 고추 등 각종 채소를 심어서 싱싱하고 화학 비료나 농약 없는 유기농을 먹는 고소한 그 맛을 얘기하고 가까운 산을 타며 자연의 품 안에 묻혀서 이리저리 등산 다니고 산에 있는 자연산 나물과 버섯 등 온갖 약초 캐는 즐거움, 그리고 텃밭 가꾸고 집수리하고 잔디밭이나 꽃밭 가꾸는 재미 같은 소일로 끝내준다 등 저는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일이라는 게 각자 성격마다 취향마다 처한 경제적 상황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시골 생활은 이렇다 단정 짓기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다르고 다양합니다. 벌레가 많고 병원이 멀어 불편한 것도 맞고 공기 좋고 자연에 묻히는 즐거움도 있다는 것도 맞고 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틀리고 내가 좋아하면 맞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흔히 틀린다, 틀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등 지나고 보니 이 작은 표현 하나가
일생을 살면서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장르인 은퇴자의 해외여행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해외여행 예찬론자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되고 시간도 되고 체력이 되어도 모두가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해외여행이 왜 싫어? 그것 또한 나의 일방적 생각입니다. 집 떠나고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가는 자체가 귀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내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외 어디를 가보니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멋있더라. 그것은 내 주장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좋아한다고 반드시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좋다고 마구마구 해외여행 좋다고 온 사방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국내도 좋은 것 많구만 굳이 해외를 왜 하는 분에게 이상하네, 왜 해외여행을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주장입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해외여행도 저는 미국 여행, 자동차로 대자연을 달리는 것을 좋아하고, 아내는 도시 건축물과 과거 역사의 흔적이 있는 유럽 도시 여행을 좋아합니다. 유럽 여행 시끄럽고 사람들 북적거리고 그 길을 왜 가는지 몰라. 그 돈이면 미국을 가지.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반대로 아내는 아니 기름을 온 길바닥에 뿌리며 허허벌판 냅다 달리는 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길 위에서 왜 그래? 이렇게 당연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성격, 취향,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젊을 때 같았으면 야, 그 길을 왜 가? 시끄럽고 도시 건물 낡고 무너진 고대 건물 그걸 뭐하러 보러 가? 민속촌 그 길을 왜 가? 나 어릴 때 그런 곳에서 살았어. 그 돈을 주고 그 길 왜 가냐며 상대방을 힐난하고 결론적으로 너는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 갔다 오면 후회한다. 내 말 들으라. 뭐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로 내펼쳤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다른 시각이 있는지 그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저 또한 혼자 잘난 척이지 참 아둔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 장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 주식장 너무나 뜨겁습니다. 불장입니다. 모두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익도 꽤 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헬스장에서도 온통 주식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역시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게 최고야. 또 어떤 사람은 내일을 모르니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단타가 최고야. 아니야, 그래도 올해는 아니어도 오르면 팔지 말고 며칠 지켜보는 추세 추종을 해야 돈 벌어. 심지어는 단타를 한다면 하지 말라고 투기고 노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즉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주장을 너무 많이 하고 심지어는 서로 우기며 싸움도 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주 다양하고 방법도 수천 가지입니다. 장기 투자로 버는 사람, 단기 투자로 버는 사람, 스윙으로 버는 사람, 스캘핑으로 분 초 단위로 버는 사람, 잃는 사람 역시 장기 투자로 잃는 사람, 단기 투자로 샀다 팔았다로 잃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바둑 이상으로 다양한 수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고 그 방법이 옳고 내가 돈을 잃었다고 그 방법이 틀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가치 투자를, 누구는 기술적 분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최고란 식의 표현은 열정이 살아있는 젊은 시절은 그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긴 인생 지나고 보니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취향, 성격, 처한 상황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고 네가 하는 것은 틀렸다가 아니라 너나 나나 하는 방식이 다를 뿐 인생을 잘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고 또 각자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모두 정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저 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같고 모두가 옳고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자세만 가져도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도 하고 다른 접근 방식도 있음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만 가져도 열려있는 사고가 되고 어떤 일의 임함에 있어 과도하다, 아니다, 각자마다 기대치나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이 옳고 그 기준을 상대방에 강요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고 상대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하고 시작하면 마음이 더욱 편안합니다. 열려있는 자세, 열려있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편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나 편하자고 이런 사고를 합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이며 어떻게 해서든 내 의사를 관철시켜야지로 스트레스 받다가 마치 이제는 제3자처럼 나와 관련이 없는 듯이 바라보며 상대방들도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려면 일단 제가 편안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다 성격, 취향,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일률적으로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해당이 안 되면 모두 틀렸다는 생각이 상대방도 불편하게 하지만 나도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실을 나이가 들고 너무 늦게 깨달아 인생에서 많은 손해를 본 느낌입니다. 다르다와 틀린다는 같은 의미가 아닌데 우리가 흔히 다르다의 자리에 틀린다를 사용해서 갈등과 마음고생을 자초해 왔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각도에서 보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라는 자세로 여생을 살아갈 예정입니다.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하는 태세 전환인데 결론적으로는 내 주변도 상대방도 모두 편안합니다. 다음 영상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 접근과 긍정적 접근이 가져오는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